지금 QLD TQQQ를 보고 계신 분들 솔직히 두 부류입니다. 첫째는 돈을 더 벌고 싶어서, 둘째는 돈을 더 벌어도 계속 허무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버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돈을 세게 만드는 소비를 배웠거든요. 그 소비가 무서운 이유는요. 한번 결제하면 끝이 아니라 미래의 내 소득까지 끌어다 쓰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자산 50억을 만들면서 가장 후회했던 소비가 뭐냐는 질문에 정선용 교수는 딱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지불했는데 내 삶에 남지 않는 소비. 그리고 더 아픈 건 그때는 투자라고 믿었다는 소비.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ETF는 수익을 키우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내가 새는 소비를 못 잡으면 수익이 나도 계좌에 돈이 안 남는 구조를 더 빨리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통장에서 가장 비싸게 빠져나갔는데 지금 돌아보면 별로 남은 게 없는 소비. 딱 하나만 떠올려 보실래요? 정선용 교수는 자기 경험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교육비, 둘째는 자동차, 셋째는 명품 같은 과시 소비. 교육비 이야기가 특히 아프죠. 자녀 재수학원비로 거의 2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정작 본인도 아이도 효용이 높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교육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어떤 지출이든 투자처럼 느끼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라면요. 내 미래의 선택지를 넓혀줘야 합니다. 내 시간이 늘거나, 내 실력이 쌓이거나, 내 관계가 확장되거나, 내 수입이 반복적으로 생기거나, 이 중 하나라도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비싼 교육비를 냈는데도 아이의 공부 습관이 남지 않고, 진로가 선명해지지 않고,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고, 가족의 대화가 깊어지지도 않으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불안을 잠깐 진정시키는 진통제 소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 이야기도 뼈 때립니다. 승차감이 아니라 안정감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하차감이더라. 비싼 차가 내 존재 가치를 올려주지는 않더라. 정선용 교수는 이런 뉘앙스로 말합니다. 포르쉐 안에서 우는 거나 지하철에서 우는 거나 똑같이 울음인데 오히려 지하철에서 흘린 눈물이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 눈물은 내가 간절히 원했던 걸 못 가졌을 때의 진짜 마음이라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좋은 소비는요,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쓰고 나서도 가치가 자꾸 확장되는 소비입니다. 여행 한 번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사람도 있고, 노트북 한 대가 한 사람에게는 그냥 전자제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물건인데 누구에게는 소비, 누구에게는 자산.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걸 쓰고 나서 내가 가치를 창조하느냐입니다. 이제 이걸 QLD TQQQ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QLD TQQQ는 나스닥 100에 레버리지를 얹은 상품이라 잘 될 때는 성장 속도를 확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가 돈을 세게 만드는 습관이 있으면 그 습관 때문에 계좌가 망가지는 속도도 똑같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소비 버튼부터 끊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건 복잡한 절약이 아닙니다. 하루에 라면 먹고 버티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딱 세 가지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소비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기억만 희미해집니까? 두 번째, 이 소비는 제 존재의 가치를 올려줍니까? 남에게 보여주는 이미지 말고 제 실력과 체력과 집중력과 인간관계와 평안을 올려줍니까? 세 번째, 이 소비는 결제 순간이 가장 짜릿합니까? 아니면 결제 이후가 더 좋습니까? 결제 이후가 더 좋지 않다면 그건 대부분 도파민 소비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사버리고 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소비요. 정선용 교수 표현을 빌리면 현명한 소비는 비싸게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기 위해 숙고하고 내 품과 시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치가 남는 소비입니다. 여기까지가 소비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게 투자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QLD TQQQ를 왜 찾는지 저는 압니다. 월급만으로는 숨만 쉬지 인생이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봅니다. 그 마음 자체는 정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유지력입니다. QLD TQQQ는 유지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조금만 흔들리면 공포가 올라오고 그 공포를 달래려고 또 소비하고 그 소비가 다시 계좌의 현금을 말리고
현금이 마르면 하락장에서 버틸 힘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 좋은 종목도 나쁜 타이밍에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해결은 이겁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차트를 잘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소비를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주 실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QLD, TQQQ를 하고 싶으시면 다음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한 달 고정 지출을 딱 적으십시오. 통장 자동이체 목록만 봐도 됩니다. 보험, 통신, 구독, 배달, 간식, 커피, 이 중에서 딱 한 개만 끊으셔도 됩니다. 대신 그 돈은 무조건 투자로 보내십시오. 남는 돈으로 투자하시면 실패합니다. 끄는 돈으로 투자하셔야 성공합니다. 둘째, 레버리지는 비중이 아니라 규칙으로 합니다. 나는 10%만 할 거야. 이건 너무 허술합니다. 시장 오르면 10%가 20%가 됩니다. 시장 내리면 10%가 공포로 바뀝니다. 비중보다 중요한 건 매수 규칙과 추가 매수 금지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처음에는 QLD로 시작하고 변동성에 익숙해졌을 때 일부만 TQQQ로 옮기고 매수는 분할로만 하고 급등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멈추고 급락 구간에서는 정해둔 횟수만 사고 그 이상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셋째, 레버리지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나는 단기 한 방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선택지를 앞당기려고 한다. 이 목적이 없으면 레버리지는 도박이 됩니다. 그 목적이 있으면 레버리지는 도구가 됩니다. 정선용 교수가 말한 좋은 소비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오면 좋은 투자는요, 돈을 넣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유지하려면 나쁜 소비를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소비는 내 미래를 쌓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조용한 적이니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젊을 때 즐겨야 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즐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즐김이 다릅니다. 지나고 나서 헛헛해지는 즐김이 있고 지나고 나서 내 삶이 더 단단해지는 즐김이 있습니다. 전자는 내 욕망을 잠깐 치우는 소비고 후자는 내 존재 가치를 올리는 소비입니다.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풍경이 내 기준을 바꾸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선명해지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정리되고 그래서 돌아와서 행동이 바뀌면 그 여행은 소비가 아니라 자산입니다. 책 한 권을 읽었는데 내 사고가 바뀌고 내 결정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어서 1년 뒤 통장이 달라지면 그 책은 소비가 아니라 자산입니다. 반대로 비싼 차를 샀는데 남들의 시선만 잠깐 올라가고 내 일상은 그대로고 내 실력도 그대로고 내 가족과의 시간은 줄어들고 대출 이자는 늘어나고 불안만 커졌다면 그건 존재 가치를 올리는 소비가 아니라 존재 가치를 갉아먹는 소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들 미리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QLD와 TQQQ 중에 뭐가 더 좋습니까?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변동성이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QLD도 흔들릴 때는 크게 흔들립니다. TQQQ는 그 흔들림이 더 큽니다. 한 번에 크게 벌고 싶다는 마음이 강할수록 한 번에 크게 무너질 확률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TQQQ 오리는 대부분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합니까? 지금 당장이라는 말이 머리에 뜨면 이미 마음이 조급하다는 신호입니다. 조급함은 투자에서 가장 비싼 수수료입니다. 분할 매수로 시작하시고 내 소비 루틴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비중을 늘리는 게 순서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합니다. 가격이 장기간 하락하거나 변동성이 커지면 손실이 크게 날 수 있고 장기 보유에 불리한 구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겠다면 규칙 없이 감으로 하지 마시고 손실을 견디는 방식까지 포함해서 계획하셔야 합니다. 그럼 결국 소비만 줄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소비를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소비를 자산으로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같은 돈을 써도 내 인생이 더 좋아지면 그건 좋은 소비입니다. 같은 돈을 써도 내 인생이 더 가벼워지면 그건 나쁜 소비입니다. 기준은 단 하나.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확장되는가입니다. 오늘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을 즐기는 소비가 아니라 돈을 넣고 시간이 갈수록 내가 커지는 구조에 베팅하셔야 합니다. 그 구조를 만들면 QLD, TQQQ는 단순한 종목이 아니라
내 노동의 속도를 앞질러가는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조가 없으면 QLD TQQQ는 내 불안을 증폭시키는 확대경이 됩니다. 오늘 밤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카드 내역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딱 한 줄로 정리해 보십시오. 이건 내 존재 가치를 올렸는가? 아니면 남의 시선을 샀는가? 여기서 답이 나오면 투자는 진짜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